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 교재 가지고 개략적으로 이제 좀, 요점 정리를 해 드릴게요. 예, 전체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다 공부하기에는 너무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것들만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보면요. 보면은, 24페이지에 공표 대상 사업장, 뭐, 요런 부분,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보시고요. 또는 26페이지 3번. 사실 이제 우리가 공표 대상 제외율을 할 때, 법적인 제외율을 구성하는 건 요 5개입니다. 6개입니다. 6개. 예, 고용노동부에서 요걸 제외율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현황에서 이제 공표를 합니다. 26페이지 하단부 3번요. 3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은 4번에 안전관리자 등의 정원 교체 임명 명령 사유 있죠. 이런 부분. 이런 거 이제 어려워요. 이게 시행 규칙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물어본 거죠. 이게 이런 것들. 예. 31페이지 4번 안전관리자의 정원 교체 임명 명령 사유.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회사의 안전관리자가 아프거나 부족하거나 사고가 났거나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명 더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세요 라든지 그 부분이 어떤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시오 라든지 이렇게 명령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자격 2번, 뭐, 요런 부분, 예.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이건 중요하죠. 사실 2번 사항도 알아야 되고, 3번의 심의 의결사항, 예. 2번에 구성하고 3번의 심의 의결사항, 뭐, 거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37페이지에 보면은 안전보건관리 규정 대상하고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런 부분요. 36페이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시간.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에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 이건 다 아셔야 돼요. 뭐 이런 외우기보다는 자꾸 보시면은 어느 테두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게 공통적인 것도 계속 겹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알면은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죠.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어쨌든 채용시 교육 내용과 같으면 공통 내용, 이거 공통 내용 있죠. 공통 내용. 이것만 외우면은 공통 내용이니까 다 되겠네요. 그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공통 내용이 한 9가지, 10가지 되는데 이것만 대답해도 어떤 걸 물어봐도 9가지는 대답이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게 틀립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죠. 이거 다 외우기에는 너무 좀,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40페이지 밑에 보면은 1톤 이상 크레인, 그 부분, 또는 42페이지에 보면은 위에서 세 번째 칸에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 예, 예. 그리고 비계 조립 또는 변경 작업. 그 밑에 보면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 구조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43페이지에 보면은 타워 크레인의 설치.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보면 밀폐 공간의 작업, 성면 해체 작업,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이염 작업.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에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 업무를 하는 작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은 근로자 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에게 통지 요청 사항 이렇게
있죠. 예. 이거 이제 혹시나 체크하다 이렇게 놓친 거는 나중에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필요하면은 카톡이나 아니면은, 학원의 사이트를 이렇게 오픈해 드릴 테니까 체크를 누락 못 하신 분은 그거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일부러 그 촬영을 하는 거예요. 예. 48페이지에, 2번의 사업주의 안전조치사항. 그 다음에 49페이지 유해이용 방지계획서는 중요하죠. 2번에 이제 유해이용 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그 다음에 이제, 수립 절차, 이행 여부, 이런 거는 좀 완벽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50페이지에 보면은,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되기 위한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 방법, 그 두 가지. 뭐 자격도 보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약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 이런 걸 물어봐도 추가적으로 내가 보충 설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51페이지 9번. 이게 이번에 2차 논술에서 나왔던 문제죠. 예. 이게 고시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도사가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 그러니까 유해이용 방지 계획서 중에 지도사가 평가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 이게 2차에서 나온 문제인데, 그냥 한번 그 범위하고 요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2페이지 공정안전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하고, 이건 사실 공정안전보고서는 제조업에, 화학 제품을 제조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데요. 그래서 이런 데는 사고가 한번 나면 폭발, 화재, 큰 사고들인데, 그래도 이제 공정안전보고서라는 게 약간은 이렇게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건설하고는 사실 큰 이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전체로 볼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제출 대상하고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제목만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기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에 안전보건 진단의 종류 및 내용. 예. 그다음 55페이지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 대상 사업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7페이지에 보면은 중대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이거는 뭐 다 아시니까요. 2번에 보면 중대재해. 법령에 보면은 59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래 돼가지고 이제 우리 법에 보면은 요 밑에 그 도급인의 안전보건 및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 요래 돼 있어요. 그런데 건설업은 다 도급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법령에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안전보건조치, 안전조치, 보건조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뭐 요렇게 4-5가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안에 내용하고 대제목하고 이게 중복이 돼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60페이지에 보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대상하고 업무. 이렇게요. 그 다음 61페이지에 보면은 도급에 따른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 이행사항. 예. 요거 요약을 좀 정리를 해 놓은 거지, 안에 내용이. 요 있는 내용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4페이지에 보면은, 법령에 있는 건데, 64페이지에 발주자하고 연관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발주자의 업무, 발주자가 해야 될 사항, 뭐, 발주자의 조치사항, 이런 걸 물어보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각각으로 또 공부를 하게는 됩니다. 하게 되지만은, 요 있는 것들이, 발주자하고 연관성이 있겠구나.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은 공사 단계별 조치 의무사항. 이래서 67페이지에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포함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 67페이지에 6번. 예.
68페이지에 안전보건조정자 대상하고 담당 업무 뭐 이런 거는 안전보건조정자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알면은 뭐 자격 요건이나 담당 업무 정도는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7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설계 변경 요청 대상 가설 구조물 있고요. 2번에 그리고 설계 변경 요청서의 첨부 서류. 그 다음에 72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 하셔야 되고요. 73페이지에 보면은 기술지도 수행 방법. 뭐 밑에 서울청, 부산청 인원은 안 해도 되고요. 그 위에 6번까지 내용 이렇게 5번까지만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일 4회 월 80회까지 40억 이상은 기술사 또는 지도사가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해야 되죠. 어, 7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건 이제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 있는 걸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면은 부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기술 지도니까 기술 지도에 대한 업무를 이렇게 하면은 약간은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4페이지 뭐 이런 것들, 예. 75페이지 이렇게요. 어, 90페이지 보겠습니다. 90페이지 안전인증 대상. 예, 예, 대상요. 3번. 예, 요거는 알아야 되죠. 예, 안전인증 대상. 1, 2, 3번.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안전검사 대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96페이지 기관 성면 조사 대상. 성면 해체 제거 대상 작업 3번. 똑같죠. 1번에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 결국 건축물에 대해서 해체하는 부분이 50 이상이어야 돼. 50 이상. 연면적이 50이 아닌데 50이 나올 리가 없죠. 예. 그래,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데 철거 해체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그렇죠. 철거 해체하는 부분이 200이 되려면은 주택 면적 자체가 20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이죠, 이게. 그 밑에는 이제 우리가 8퍼 길이 80m 이상. 8퍼 길이 보온재. 우리 수도 보온재 은박지 있잖아요. 그게 다 그 안에 성면이 있는 거죠. 성면이. 그래서 이게 80m가 다 성면입니다. 어쨌든 안 썼고 오래 햇빛에 이렇게 노화 안 되고 열화 안 되고 오래 가는 것들은 다 성면이에요. 성면이 내구성 때문에 안 좋아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내구성 측면으로는 가장 좋죠. 성면이. 98페이지입니다. 휴게시설의 설치 대상 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13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8조 조도, 예, 조도 기준, 일반적인 작업장에서 조도 기준, 초정밀 보통, 기타, 그 밖에 작업 이렇게, 초정밀 보통 기타 이렇게 되는 거죠. 750, 300, 150, 75. 예.
그 다음에 이제 133페이지, 안전 난간대 구조 및 설치 요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은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그 3번, 낙하물 방지 및 방호 선반에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이렇게 보시면 되죠. 3번. 134페이지 17조의 비상구의 설치 기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35페이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작업 또는 장소 20조에 보면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통로에 22조의 통로의 설치 23조의 사업주의 가세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부분 137조 사업주의 사다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고정식 사다리의 통로의 기울기가 90도 이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조치사항 이게 2차 논술에 나온 문제예요. 어렵죠. 139페이지 32조 보호구의 직업 보시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은 관리 감독자의 유해염 방지 업무 주요 내용 이렇게 있습니다. 크레인 그 두 번째 중에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 그 밑에 거푸집 및 동바리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 작업 그 밑에 보면은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그다음 141페이지에 보면은 밀폐 공간 작업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요. 142페이지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주요 항목 점검사항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그 밑에 지게차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 때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용접 융단 작업 등의 화재 이염 작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위주로 좀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그 위에 보면은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37조 37조 144페이지에 보면은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타워 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그 다음에 이제 굴착 작업 터널 굴착 작업 교량 작업 건물 해체 작업 그 밑에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요. 신호, 사업주가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해야 하는 작업. 그 다음에 이제 147페이지에 보면은, 42조의 2번 항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가겠습니다.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 시 준수 및 조치사항 이렇게 보시고요. 143조의 1항 사업주의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계구부의 추락 위험 있는 장소의 방호 조치사항 5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9페이지 45조 1항에요. 사업주의 근로자가 지붕에서 작업할 때의 조치사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50페이지요. 토사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50조.
50조 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1조에 보면은 그 밑에 사업주의 구조물 등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수할 사항 있죠. 이렇게 설계 도면, 시방서, 군초 구조 설계 도서, 해체 계획서 등의 설계 도서, 기타 이렇게. 52조의 구축물 등의 안전성 평가. 그 부분요. 그 다음에 이제 152페이지에 보면요. 56조 작업 발판의 구조.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의 작업 발판의 설치 기준 또는 설치 구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부분입니다. 153페이지에 보면은 57조 1항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시 준수사항. 그 밑에 58조 비계의 점검 및 보수, 점검해야 하는 경우 또는 비계에서 작업 중지 후 재개 시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하는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요. 59조 사업주의 강간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그 다음에 60조 강간 비계 구조 사업주의 강간을 사용해서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은 62조의 사업주의 강간 털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156페이지에 보면은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퍼. 결국은 이제 달비계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퍼인데 다른 쪽에서 크레인을 사용할 때 사용하면 안 되는 와이어로퍼 이걸 준용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와이어로퍼의 사용 금지 준수 사항은 이게 다 모든 것들은 다 이거로 갑니다. 그 밑에 이제 달기 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 답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7페이지 사업주의 작업 의자형 달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뭐 다 안 하더라도 요 몇 가지 정도만 쉬운 것들 이렇게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은 말비계하고 이동식 비계 있죠. 말비계. 사업주의 67조 말비계 준수사항, 68조 이동식 비계 준수사항.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69조, 160페이지, 69조. 시스템 비계의 구조. 네. 그거 보면은 사업주의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사항. 그 다음에 70조의 시스템 비계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61페이지에 보면은 국소 배기 장치의 후드 설치 기준, 그다음 국소 배기 장치의 덕터 설치 기준. (170페이지) 보면요. 예. 뭐 양중기의 종류 이거 170페이지요. 132조 양중기의 종류.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이렇게 이제 171페이지에 보면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야 하는 양중기의 방호 장치. 그 밑에 거는 똑같은 내용이죠. 정상적으로 작동될 방호 장치 미리 조정해야 하는 양중기. 금방 했는 그 양중기가 그 양중기죠. 171페이지에 보면은 141조 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크레인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작업하는 경우 조치사항 여기 있고요. 173페이지 142조 타워 크레인의 지지,
2번에 타워크레인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 타워크레인 와이로프로 지지해서 하는 경우 준수사항. 그 다음에 이제 174페이지 146조 1항에 보면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조치사항, 준수사항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177조에 보면요. 리프트의 붕괴 등의 방지 조치사항. 그리고 178페이지에 보면은 156조 조립 등의 작업. 조립 등의 작업. 예, 그 보면은 이제 1항하고 2항하고 조치사항 이렇게 있죠. 그 부분요. 그 다음에 이제 179조 179페이지 163조 와이로프 등의 달기구의 안전계수. 그 밑에 탑승기구 또는 달기 와이로프, 체인로프 5, 훅샤크 클램프는 3, 기타 4 이렇게 이제 입니다. 181페이지에 보면은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의 이송. 174조에 보면요. 174조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의 이송. 예, 이송할 때 준수사항. 182페이지 실거나 내리는 작업. 내리는 작업할 때 작업 지휘자에게 준수하도록 할 사항. 결국은 시킨 내리는 작업할 때. 183페이지에 보면 180조에 보면 헤드가드. 헤드가드의 사용 기준. 185페이지에 보면은 고소작업대. 고소작업대의 조치, 설치 기준, 고속다의 설치사항 1항, 2항에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이동하는 경우 준수사항, 4항에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1, 2, 3, 4번 다 이거는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면은 뭐 차량계 건설 기계 한번 봐 주시고요. 뭐 이걸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차량계 건설 기계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9제 전조 등의 방지, 전도 등의 방지. 예. 189페이지 차량계 건설 기계의 이송. 뭐 좀 전에 했는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예. 차량 건설 기계 이송 시 준수사항. 191페이지 항타 항발기 207조 조립 해체 시 점검사항. 그래서 1항에 대한 조립 해체 시 점검사항 2항, 1항, 2항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9조 무너짐 방지 조치 준수사항 요거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예. 굴착기죠. 굴착기. 백호 굴착기. 이제 백호의 굴착기인데 우리가 이제 인양 작업 시 조치사항. 백호 굴착기로 인양 작업할 때 조치사항. 그래서 요는 1항에 갖추어야 할 사항, 사용 기준. 또는 굴착기를 사용해 인양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요런 부분. 199페이지 241조에 사업주의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 시 화재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이렇게 있죠. 예. 그 다음에 141조의 이 화재 감시자 이건 다 해놓으셔야 되죠. 1항도 하셔야 되고 2항 화재 감시자의 수행 업무
하셔야 되고, 사망에 화재 감시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급 장비, 장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206페이지에) 보면은 131조 전기, 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조치 방법. 충전부라는 거는 우리 그 배전판에 보면은 전기 안에 구리가 직접 보이는 데가 충전부예요. 구리가 직접 보이는 부분. 그래서 그 구리가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전판 앞에 커버를 하든 뒤쪽으로 집어넣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전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전부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를 할 것. 그게 우리가 분전반, 배전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철판으로 해놔서 열어야지 안에가 충전부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도록 이렇게 덮는 폐쇄형 외함인 거죠. 그게 상자를 아예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충전부가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그 내용들입니다.